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에듀파인 및 나이스 사용 연수를 맡게 된 계령초등학교 교사 권대우입니다. 오늘 연수는 두 가지 교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K-에듀파인 활용법, 두 번째 시간은 나이스 초등돌봄교실 활용법에 대한 연수입니다. 먼저 K-에듀파인 활용법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업무 포털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네 번째인 K-에듀파인을 클릭해 줍니다. 네, K-에듀파인을 클릭하면 잠시 후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메뉴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파란색 네모안에 메인 메뉴가 나오는데요. 업무관리, 지식관리, 학교회계, 재정분석, 서비스 공통 모두 5가지의 메인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업무관리와 학교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에듀파인을 사용하기 전에 공문서 바로 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퀵 링크 하단에 바로가기 첫 번째 공문서 바로 쓰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공문서 바로 쓰기 이북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공문서 작성 요령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문서 양식과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붙임 파일을 쓰는 방법 등 공문서 작성 요령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인 업무관리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무관리를 클릭하시면 문서관리, 메모관리, 과제관리 등 다양한 중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중 메뉴별 하위 메뉴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트레이별로 제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측 상단에 보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환경 설정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좌측에 보이시면 나의 결제선 관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화면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결제선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첫 번째 초록색 추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결제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회계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실장 교감, 교장 선생님 순으로 결제 라인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결제 라인 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회계 라인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실장님은 협조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제 라인이 생성됩니다. 나중에 공문을 작성하실 때 이 결제 라인 중에서 한 가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좌측 메뉴 중 첫 번째인 개인정보관리를 들어가시면 공문서 하단에 들어갈 담당자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는 학교 전화번호, 메일도 가급적이면은 교육넷 메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제선 관리가 끝나면 공문 접수 화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제 대기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업무관리, 문서관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기한, 두 번째 결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결제 메뉴 중에서 하위 메뉴인 결제 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결제 대기 중인 문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상단에 있는 결제 이 숫자 있는 곳을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결제 대기 화면이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 문서를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문서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문서를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문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네, 문서 관리 카드 결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결제 정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제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보시는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과제 카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제 카드 설정 방법은 우측에 있는 돋보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돋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단위 과제 카드가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돌봄 교실 단위 카드는 방과 후 학교 관리 카드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찾으셔서 좌측에 있는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과제 카드가 설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과제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문서 관리를 담당하시는 정보부장님이나 아니면 교무행정사님께 요청을 하셔서 과제 카드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람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공람자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문을 함께 보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 직원의 성함을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임의로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람자가 지정이 된 것이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항을 설정해 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파란색 문서 처리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문서 처리 화면이 보이면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다면 바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문서 접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공문서 접수가 끝났으면 기한문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한문 작성은 왼쪽 업무관리 기한의 첫 번째 공용서식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상위 메뉴 문서관리에 들어가셔서 기한, 그 하위 메뉴인 공용서식을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공용서식 중 흔히 쓰는 표준서식 첫 번째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서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럼 보기와 같은 문서 정보를 작성하는 창이 뜨는데요. 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서 제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선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제가 제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넣으시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과제 카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공문 접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돌봄교실에 관한 과제 카드는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 있는 대국민 공개 여부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목록과 그리고 내용을 공개할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없고 업무상 중요한 비밀 사유가 없다면 공개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문서 내용은 공개를 하고 붙인 파일은 공개를 하지 않겠다면 부분 공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설정하시면 문서의 내용과 붙인 파일 모두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공개를 설정하는 근거는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요. 학교 교육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6호 또는 업무상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5호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별다른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 공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국민 공개 여부가 끝난다면 다음 메뉴인 결제 경로 지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제 경로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나의 결제선에서 교무 라인, 회계 라인 제가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교무 라인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설정된 교감생님, 교장생님이 지금 설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내가 부장님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업무 부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 외의 새로운 분을 추가 클릭해 주시고요. 하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 곳이 결제자 추가입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최종 결제자는 교장선생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교사는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제 라인이 완성이 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제 경로가 되셨으면 우측에 공람자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공람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본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좌측 상단의 결제 정보 옆에 있는 본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문 탭을 클릭하시면 앞서 결제 정보에서 입력한 제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쓰는데요. 기한문 작성, 서식, 요령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붙임 파일이 있다면 아래쪽에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시고 붙임이라고 써주시고요. 두 칸을 띄우고 붙임 번호에 맞게 1번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계획 함부 라고 해주시고 온점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칸을 띄워주시고 더 이상 붙임 파일이 없다면 끝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붙임 파일이 있다면 엔터를 치시고 줄을 바꿔주셔서 다시 두 번째 붙임 파일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서 함부. 네, 더 이상 붙임 파일이 없다면 두 칸을 띄우시고 끝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문 작성이 끝나셨으면 첨부 파일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첨부 파일 방법은 우측에 있는 파일 추가를 해 주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 있다면 그대로 드래그 드랍으로 파일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중 하나를 임의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파일이 추가된 것이 보이죠? 혹은 바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중에 내가 붙임 파일로 넣을 파일을 그대로 클릭하셔서 끌고 오셔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붙임 파일이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이 들어와 있다면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비공개를 하실 거라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대국민 공개 여부에서 공개라고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공개가 되는 거고요. 부분 공개로 바꿔보시면 지금 내가 원하는 파일을 비공개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공개를 하시면 절대로 안되고 비공개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기한문 작성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결제를 올리면 되는데요. 결제를 올리기 전에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임시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우측 메뉴 중에서 다섯 번째인 임시 저장을 클릭해 보시면 이 문서명 그대로 내가 임시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결제 올림에서 결제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제한 사유를 쓰시고요. 결제 올림 버튼을 다시 눌러 보시면 이제 결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임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확인은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임시 저장 메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문서 관리에 있는 기한 메뉴를 클릭하시면 공용 서식 아래로 세 칸 내려가시면 임시 저장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가 임시로 저장한 문서들의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저장한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문서명을 클릭하시면 아까 작성하던 내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 문서 내용을 수정하셔서 다시 결제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한번 작성 이렇게 더 추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으실 수가 있겠죠. 대상, 전교생, 네, 장소, 돌봄교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추가로 해서 다시 결제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시 저장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발송 공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결제 정보로 들어가시면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수신자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수신자 지정이 보이죠? 이 부분을 지정하지 않으면 학교 내부 결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작성한 공문서를 교육지원청 또는 다른 학교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 수신자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수신자 지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공용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도내 여러가지 학교들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조직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조직도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소속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 또는 행정지원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신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중복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지원과와 관내 초등학교 중 임의로 몇 곳을 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수신자가 지정이 됩니다. 수신자가 지정이 되면 수신한 기관으로 공문서가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동 발송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 발송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학교 관인이 나옵니다. 관인을 설정해 주시고요. 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결제가 끝남과 동시에 공문이 자동으로 발송 처리가 되니까 꼭 자동 발송 메뉴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 발송 공문까지 우리가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자동 발송 설정을 안 하셨다면 왼쪽에 있는 업무 관리에 들어가셔서 업무 메뉴에 있는 네 번째 발송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발송 대기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여기는 없지만 발송 대기 중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발송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능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업무 관리 메뉴 중 하위 메뉴에서 내 문서함으로 들어가 줍니다. 네, 내 문서함에서 접수한 문서를 클릭하시면 내가 접수한 공문서의 제목들이 보이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공문을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문서의 내용들이 보일 텐데요. 우리가 어떤 문서에 대해서 회신을 할 수 있는 회신 기능이 있는데요. 자, 회신 기능을 클릭하시면 회신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 의견에다가 간단하게 내용 제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네, 회신 기한문이 바로 뜨게 됩니다. 첫 번째 표준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제목에 회신이라고 붙고요. 우리가 어떤 공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바로 자동으로 관련 문서의 제목이 보여집니다. 그럼 2번에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고 우리가 회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본문 복사와 제작성입니다. 다시 임의의 공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제작성과 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본문 복사를 클릭하시면 이 공문에 있는 본문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본문.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한문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집니다. 또한 제작성 버튼은 이 문서의 내용 그대로 내가 다시 제작성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상위 기관에서 보내온 기한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고 간단하게 수정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이 보입니다. 제목부터 해서 본문까지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제작성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회신, 제작성, 본문 복사. 네, 기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산 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K-Define 세 번째 메뉴인 학교 회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중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사업관리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인 사업관리 카드, 사업관리 카드에 들어가시면 사업관리 카드 담당을 클릭해 줍니다. 네, 회계 연도가 기본적으로 202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돌봄 교실에 관한 예산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보시고 현재 내가 잔액이 얼마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산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실제로 품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 사업 담당에 품위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네, 품위 등록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들이 보여지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제목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임의로 2022 여름방학 돌봄교실 물품 구입 신청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개요는 공문서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련 공문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요. 2번에 공문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022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는 물품명 품목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식 및 학습 준비물로 임의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여기선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요에서 입력이 끝나셨으면 이제 아랫부분에 예산 선택 부분이 나옵니다. 예산 선택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담당 사업의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돌봄교실에서 필요한 예산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산은 하나 말고 두 개, 세 개 중복으로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식과 물품 구입 두 가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예산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품목 내역들을 적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식에서 행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품목 내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류라고 적어주고요. 수량은
임의로 제가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총 예상 금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예산인 교재 및 물품 구입비에서 역시 품목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 화살표가 올라간 부분을 누르시면요, 엑셀 서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엑셀 서식을 누르시면 여기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저장을 해 두었기 때문에 끄고요. 네,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 표시에서 화살표가 위로 간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내가 기존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품목 내역이라고 제가 임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저장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자동으로 품목 내역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품목이 많을 경우에 일일이 입력하기 힘들 경우에 엑셀 양식을 다운받고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내용이 작성이 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면 결제 요청 메뉴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제 요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요청을 누르시면 바로 결제 화면이 뜨는데요. 결제 화면에서 우리는 결제 라인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제 라인 설정은 앞서 공문서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과제 카드에서 내가 맡은 업무의 과제 카드인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고 기한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바꿔 주시고요. 결제 경로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의 결제선에서 회계 라인을 설정해 놓았다면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제 라인 설정이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결제 올림 버튼을 누르시면 지출 품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강사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관리 들어가시면 품위정산에 품위등록 아래 품위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회계 연도와 품위 일자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설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많이 쓰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품위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갈 때는 품위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똑같은 내용이 품위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새로 생긴 것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6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사비가 나갔다면 7월 내용을 7월로 고치시고 강사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료 집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에듀파인 업무 관리에 들어가셔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료 집계를 클릭합니다. 제출 자료 아래 제출 요청 자료를 클릭하여 자료명에서 나의 담당 집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 1일 현황 보고와 같은 그런 제출 자료 요청이 있다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집계 제출 방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 그리고 내부 결제형, 그리고 공문 시행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임의로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공문을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집계 요청자 정보와 집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입력을 할 수 있게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출 방법에 내부 결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내부 결제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접수 저장을 눌러보면은 담당자 지정하여서 바로 내부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목록으로 가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목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제출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제출 방법 보시면 바로 제출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바로 접수 저장을 하면 별도의 기한 없이 바로 담당 기관으로 전송이 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시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문 시행형이라는 자료집계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공문 시행형 자료집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받고 나서 마지막에 공문 발송 단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문 발송 단추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한문이 생성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한이 완료되면 자료 요청 기간으로 발송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공문서 작성법 및 K-에듀파인 활용법에 대한 연수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2022 초등돌봄교실 에듀파인 및 나이스 사용 매뉴얼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설명해 드리지 않은 기록물 관리 방법이라든지 기타 자세한 사항들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시간 나실 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